고등수학학 개념 강의 집합의 연산 세 번째 내용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. 여러 가지 집합이 함께 나왔을 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들을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집합 A, B가 나왔다라고 해보죠. 그랬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그냥 단순히 합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. 왜냐하면 교집합에 있는 부분을 두 번이나 더해주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. 따라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제거시켜주는 작업을 꼭 해줘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에는 이 상황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심지어 두 집합, 세 집합 정도가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이 상황을 보면서 카운트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전체 집합 상에서 두 집합이 존재한다라고 해보죠. 그렇게 되면 여기고요. 그 다음에 여기고요. 그 다음에 여기고요. 바깥 구역까지 해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각각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A개, B개, C개, D개라고 해보죠. 그러면 결국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라는 건 A 플러스 C에 해당하고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라는 건 B 플러스 C에 해당하죠. 전체 합집합에 있는 원소라는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해당합니다. 그럼 이 식만 봐도 여기 C가 지금 한 번, 두 번이나 더해진 거 보이시죠? 따라서 C를 한번 빼줘야겠구나 봤더니 C가 교집합 구역이네요. 따라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빼줘야겠다. 이렇게 작성하면 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스몰 a, b, c, d로 나타냄으로써 조금 보면서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 말고 전체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도 이렇게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. 이렇게 합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에다가 합집합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인 d를 더해주면 되니까요. 따라서 이 과정에서 한번 이 교집합에 대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일단 교집합의 경우에는 요 안에 있는 것이어서 A에도 쏙 들어가는 상황이고 B에도 쏙 들어가는 상황이에요. 즉 부분집합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굉장히 큰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. A의 원소의 개수라든지 B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죠. 따라서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잡았을 때 가장 작은 거, 둘 중 작은 걸 뽑아서 걔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조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.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요. 만약에 이 NA와 NB를 합했는데 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. 즉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이미 이 개수보다 더 큰 상황이라면 이 교집합의 역할 혼자서 빼기를 역할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뺄 수 있는 방법이 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얘가 그 차이만큼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은 꼭 해줘야 합니다. 따라서 그 차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또 띠게 되는 거죠. 따라서 얘하고의 차이가 0보다 큰 상황이라면 걔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막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.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범위를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럼 최대 최소를 갖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따져봅시다. 만약에 B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더 크다라고 해보죠.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최대이기 위해서는 이라는 가정이 있다면 여기가 최대이려면 사실 여기가 위의 식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. 여기가 최대이려면 요 값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즉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다라고 하고 싶은데 이 합집합의 원소도 생각해보면 이
A 집합과 B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맥시멈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 큰 거. 그럼 여기서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. 걔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있을 거예요. 즉 합집합이 지금 B 상황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즉 A가 B에 쏙 들어가는 상황이 교집합이 최대인 상황이다라고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교집합이 최소가 되고 싶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해보죠. 얘가 최소가 되고 싶대요. 그러면 결국 합집합은 최대가 되고 싶은 거죠. 그럼 합집합의 최대는 무엇일까?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합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의 원소보다는 더 적겠죠. 따라서 전체 집합 상황일 때가 최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즉 합해가지고 전체가 되는 그 상황이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면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특징들도 조금씩 알아보죠. 일단 벤 다이어그램 상에 나타내니까 좀 편하게 보였죠.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. 여집합 여기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죠.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상황과 일치하겠네요. 따라서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. 그 다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을 거예요. 그럼 A 차집합 B니까 A 부분에 해당하죠. 따라서 이 A 부분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 설명해 놓은 겁니다. 일단 A 집합 속에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C 부분을 빼면 되겠죠. A 플러스 C에서 C 부분을 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B 플러스 C에 해당하는 B 집합을 뺄 수도 있는 거죠. 따라서 이렇게 빼서 A를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입니다. 그 다음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면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만큼 제거시키면 되겠네요. 따라서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. 얘네 식들은 외우지 않아도 대충 그림 그리고 어떤 상황이구나를 보게 되면 그 구역별로 원소의 개수를 따지다 보면 쉽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. 그렇다면 세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겠죠. 세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이 세집합의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원소의 개수를 유추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즉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건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G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. 그럼 A에 있는 집합을 더했다라고 봤을 때 A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G 그 다음에 여기는 B 플러스 D 플러스 F 플러스 G가 되겠고 C의 집합은 여기니까 C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G 이렇게 더하게 되죠. 근데 그렇게 더하게 되면요. D 플러스 E 플러스 F를 지금 2번 더해주게 돼요. A, B, C는 한 번만 더했고요. 그 다음에 G는 3번 더하게 되죠. 그래서 이걸 빼주기 위해서 교집합을 빼봅니다. 교집합 빼게 되면 D 플러스 G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AC니까 E 플러스 G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F 플러스 G에 해당하는 교집합들을 뺐죠. 약간 규칙이 발견되기 위해 교집합 상황을 다 빼준 거예요. 그렇게 되면 EFD를 다 뺀 거니까 EFD가 한 번씩 빠져서 DEF는 한 번 더해진 게 됐어요. 근데 문제는 G가 3번이나 빠지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3G가 더해졌었는데 다 없어졌네요. 그럼 G만큼 다시 더해줘야 A부터 G까지 다 더한 게 되겠죠. 따라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G를 다시 더해주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나짜리를 다 더하고 2개짜리를 빼고 3개짜리를 더하면 전체가 나오겠다라는 걸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얘도 역시 A, B, C, D, E, F, G, H까지 구역을 나눠놓고 식을 증명해내면 됩니다. 이 상황을 A, B, C, D, E, F, G, H에 대한 문자로 나타낸 뒤에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달라는 겁니다.
이것도 역시 문자를 잡을 때 있어서 요 하나만 색칠된 부분을 먼저 A, B, C 이렇게 잡아주고요. 이 두 개짜리를 먼저 D, E, F, 그 다음에 가운데 걸 G, 그 다음에 뒤에 거를 H 이런 순으로 잡게 되면 문자들 사이에 상황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.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전체 집합에 대한 입장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. 전체 집합에 대한 입장으로 바꾸면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바깥쪽에 있는 h만큼을 더하면 되겠다로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는 4개의 집합이 되든 5개의 집합이 되든 비슷해요. 즉 하나짜리를 다 더하고 2개짜리를 빼고 3개짜리를 더하고 4개짜리까지 가겠죠. 4개 만약에 집합이 4개라면요. 4개짜리를 다시 빼고 이러면 다 돼요. 5개짜리는 또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는 빼고 3개짜리는 더하고 4개짜리는 빼고 5개짜리는 더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